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공무원 한국사와 한국사 능력 심화를 가르치고 있는 선우한국사의 선우빈입니다. 8월 7일 제54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있죠?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54회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종의 파이널 특강으로 최근 기출문제 즉 52회와 53회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52회 풀고 나면 다시 53회 풀 때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많았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한국사 능력 시험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죠. 그러면 과연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었는지 우리 한번 난이도를 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50회하고 51회, 52회, 53회 합격률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합격률을 보면 70%가 높습니다. 근데 50회는 47.6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51회 다시 올려서 74.4가 합격률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52에 뚝 떨어져서 46.3이 합격률이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한국사 능력 이 심화 자격증을 따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53회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56.7이 됐죠. 54회는 제가 짐작컨대 여러분 요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온 주제들을 잘 파악하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상급 같은 경우는 60점, 그 다음에 2급은 70점, 그리고 1급은 8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주제들을 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52회 문제 다시 좀 분석을 할게요. 먼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보니까 전근대사 28문제 나왔고요. 근현대사 22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근대사 시기별 출제 비중을 보니까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 3문제 나왔고요.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발해에서 7문제, 즉 고대사회, 그리고 고려사회 5문제 나왔고, 그리고 조선사회, 조선사회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하죠.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 상황과 임진왜란 이후 상황. 어쨌든 조선 전기 7문제, 조선 후기 6문제 나와서 일단은 전근대사에서 조선사회가 절반 이상이 나왔네요. 다시 여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이널을 어떻게 될까를 알려주는 거죠. 선사시대 여러분 여기 선사 및 초기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눌 것도 없죠. 그대로 3문제인데 고대사회부터 조선 후기까지 정치사가 여러분 14문제, 사회사가 3문제, 경제 2문제, 문화가 6문제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정치사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문화사입니다. 특히 이 문화적인 접근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 정치사와 문화사로 정리하시면 거뜬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근현대사 보겠습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여기 22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 개화기. 여기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여기가 개화기라 부르는데 개화기가 9문제.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기 7문제, 현대사회가 6문제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현대사회가 다른 시험보다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개화기, 민족 독립운동기, 현대사회 좀 더 제대로 핵심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거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니 여러분 답이 나왔죠. 개화기는 즉 또한 민족 독립운동기, 현대사회, 즉 근현대사는 정치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정치사만 공부하신대요.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지금 사회사 1문제, 경제사 2문제, 문화사 1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경제사는 나오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치사만 공부하시면 가셔서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 문제 한 문제 찾아보기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시대. 청동기 관련 문제 나왔죠? 가시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한테 부여 송곡리 유물 특별전이 제시됐고, 우리 박물관에는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 유물,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민무늬 토기,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러면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구나. 청동기 사회 모습 답이 나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답은 5번 되잖아요. 청동기 때 의뢰도구, 즉 의식에 사용하는 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이거는 구석기였고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는 구석기, 신석기, 자, 사회고. 그리고 오수전, 화천 같은 중국 화폐는 철기시대 특징이고요.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했다. 이거는 신석기 특징입니다. 제가 요 선지를 다시 풀어낸 이유는 또 그러면 가락바퀴가 일로 들어가서 신석기 사회의 모습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사시대 특징만 정확히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유만에 대한 얘기. 자, 가 인물이죠. 자, 연애 아무개가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자, 고조선의 준왕에게 항복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이거는 유만의 손자 우구왕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자, 진번과 임들을 복속해서 자, 유만조선 때, 자, 특히 유만이 좀 이따 이제 준왕을 배신하고 유만조선을 이끌어가는데 유만조선의 특징은 정복사업, 중개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고구려의 2세기 고국천왕 때 두었던 제도였고요. 그 다음 욕살, 철역은지 이 역시 고구려의 제도였고 그 다음에 연해장수 징계공격. 자, 여러분 조금 고민하셨던 것은 아, 이게 고조선 상황이야. 자, 키워드가 이거였다면 고조선도 자, BC 2333년에 건국되어서 어쨌든 지금 BC 194년에 이제 유만이 준왕의 왕을 빼앗고 유만 조선을 이끌어가고 나중에 유만의 손조 때 BC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잖아요. 지금 여기 상황 물어보는 건데 특히 유만이라는 자, 유만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연해장수 징계에 공격받은 거 이건 언제였다? 이 앞의 상황이었죠. 정확한 연도 모르지만 BC 300년 전후에 그래서 유만 전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관련된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고조선 관련 문제는 기본에 좀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이 뭡니까? 고조선 발전 과정, 그 다음에 다시 유만조선, 그리고 자, 당군 건국 이야기와 팔적은법, 요걸 통해서 자, 고조선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 패턴이죠. 자, 그러면 다시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지금 이왕 6년에 일단 여기서부터 신라래요. 그러면 신라 좁혀졌고, 자, 거칠부가 국사를 여러 편찬했고요. 이사부가 어딜 또 점령했대요. 그리고 황룡사를 완공했대니까 당연히 진흥왕이죠. 그래서 진흥왕의 업적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진흥왕은 특히 정복사업했고, 자, 단양 적성비와 4대 순수비를 만든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온영, 황초령 등의 순수비, 마온영비, 자, 황초령비, 진흥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서 여러분 좀 공부하신 분들이 헷갈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요 이사부. 이사부가 워낙 중요해서 아싸 이사부 그러면서 진흥왕, 자, 지증왕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이사부는 지증왕 때 지증왕 때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법풍왕을 거쳐서 진흥왕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특히 지증왕 때 이사부는 우상국 복속, 즉 울릉도와 독도.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잘 나오고요. 진흥왕 때도 자, 이사부는 정복사업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부 단어 하나 갖고 여러분이 갑자기 지증왕으로 가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선지도 좀 중요하니까. 자, 불국사 삼층석타. 자, 불국사 삼층석타 건립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자, 이거는 경도광이고. 그 다음에 첨성대는 자, 선덕여왕이고. 그리고 금강가야 복속한 것은 법풍왕이고. 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은 지증왕 때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 하나하나를 한번 보는 이유는 제가 이미 답은 다 아시지만 답보다 또 이게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답 빠지고 이사부만 나오고 자, 이사부가 우상국 복속으로 자, 뭔가 자, 제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바로 자, 5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 시기의 주요 왕들 업적 확실하게 잡아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그러면 정말 잘 나오죠. 초기국가. 자, 지금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마한, 진안, 편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자, 장사 지낼 때 큰 나무각을 만드는데, 자,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고 한쪽을 열어서 문을 만들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감회장했고 뼈만 추스러 곽 속에 안치했다. 자, 옥조의 가족 공동명 또는 골장지였잖아요. 자, 두 번째, 귀신을 믿기 때문에 자, 구국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 키워드죠. 또 하나, 나라마다 별도의 읍이 있었어. 또 키워드가 뭐예요? 소도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어디였다? 네, 사만사회. 그 옥조와 사만사회의 특징을 보는 건데, 자, 서옥제는 당연히 고구려였고요. 자, 목주 같은 많은 소고, 이거는 자, 사만. 지금 사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지, 자, 견지, 읍자, 불에, 당연히 이거는 자, 사만사의 정치적 군장들 이름이니까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2월에 영고, 자, 이거는 부여의 제천 행사였고요. 그 다음에 사출도 이 역시 부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 4번과 5번은 부여가 되는 거죠. 초기 국가. 일단 한국사 검정에 꼭 한 문제로 꼭 나옵니다. 자, 이어서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나라, 자,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예요. 자, 문화재청은 자, 이 시대 이 나라 고분에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죠? 자, 여기에는 자, 키워드 김해 대성동, 자, 고령 지상동, 하만 마리산, 당연히 가야군요. 가야. 그러면 가야와 관계되어서 물어볼 게 뭐냐는 거죠. 자, 22담로는 백제였고요. 자, 집사부 등 14부는 자, 통일신라고. 자, 집집마다 부경은 고구려였고요. 자,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운 것은 663년.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중에 하나인 백강 전투였잖아요. 4번은. 자, 그러면 이 가야는 과거에 가야는 변환이 가야가 된 거고. 자, 6가야로 여러분 자, 연맹한 나라고. 금강가야, 뭐 대가야 등등등 있었는데, 자, 여기는 항상 뭐였어요? 여기는 철의 생산지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 이 육가야 중에서 금강가야는 낭낭 외에 철을 수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좀 더 꼼꼼하게 낸다면 금강가야와 대가야를 구별하는 문제가 조금 난도 있게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진 않고 이거는 난도 그냥 이게 지금 1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를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점짜리로 간다면 자, 금강가야와 대가야를 구별하는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김해 대성동 고분. 그리고 고령 지상동. 자, 고분. 자, 특히 김해 대성동은 자, 금강가야, 김수로가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고령 지상동 고분은 대가야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금강가야, 대가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이 역시 1점짜리 문제죠? 자, 밑줄은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 몇 호, 여러분, 제 119호 몰라듭니다. 자,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 중에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 자, 출토되었다. 키워드는 고구려가 만들었다. 또, 키워드 뭐야? 영가 7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자, 고구려 문화유산이 한반도에서 특히 한반도 남쪽에서 발견된 유일한 겁니다. 자, 유일한 불상. 이게 바로 뭐다? 예, 영가 7영명 금동열애입상. 바로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불상은 3개뿐이 없어요. 자, 2번. 자, 이게 바로 영가 7년명. 요 밑에 영가 7년이라고 써있는. 그리고 자, 경상도에서 발견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발해죠. 발해. 자,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바로 자, 삼국 공통으로 나오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고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신라 거죠. 근데 신라 건데 어쨌든 삼국이 다 같이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런 이 두 불상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수는 없어요. 이 시험은 전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자, 이 영가 7년명 만일 발으로 바뀌었다. 자, 뭐 발에 대한 뭔가 키워드 나오고 이 나라의 문화유산 뭐냐 그러면 답은 자, 3번 되는 거죠. 만일 여기가 신라 뭔가 그러면 자, 삼국 신라 얘기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들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는, 자, 여러분 3점짜리 가장 배점이 높았던 문제죠. 자, 삼국 통일가죠.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 자, 가와, 자, 나 시기에 있었던,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정간 16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중국 연호까지 알아요? 필요 없어요. 자,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의논하여. 자, 키워드 개서문이죠. 여러분, 개서문을 죽이려고 했다. 자, 일이 누설되자 개서문은 부병을 불러 모아 군병을 사흘한다고 말하고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 건무를 죽인 다음, 자, 대항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망리지가 됐어. 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계소문이고요.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내리고, 자, 바로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왕위에 올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연도는 여러분 써드리지만 연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영계소문이 지금, 자, 권력을 잡은 사건이구나. 7세기 사건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봉원년. 이것도 몰라야 됩니다. 중국 연호를 어떻게 알아요? 개서문이 죽었대. 자, 우리가 항상 영계서문이 죽고 나서 이제 자,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들, 자, 남색이 망지가 되었어. 그러자, 자, 남생은 아우 남건, 남상과 화목하지 못했고 각자 붕당, 즉 서로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생이 두 아우에게 쫓겨서 국내성을 달아났대요. 뭐냐면 고구려 멸망 직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구려가 언제 멸망해요? 668년에. 이때 멸망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 연도 몰라야 돼요. 그냥 668년 고구려 멸망하기 전 사건이다. 자, 물론 알려드릴게요. 665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얼른 보셔야 돼요. 자, 이 시기에, 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 660년 백제가 멸망했다는 거죠. 백제는 멸망하고 멸망한 백제가 부흥운동 필 거 아니에요. 자, 백제 부흥운동이 바로 4번 복신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또 앞에 문제에서 있었던 백강전투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664년 백강에서, 자, 외가 일본이 백제를 도와서 부흥운동 폈던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자, 1번 볼까요? 자, 을지문덕이, 자, 살수에서, 이거는 612년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참 전, 7세기 초. 그 다음에 당이 안동도부를 평양에, 이거는 고구려 멸망하고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멸망되고 이제, 자, 당이, 자, 고구려 땅에, 특히 평양에 안동도부를 두고 고구려를 지배할 여러분 야욕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 이거는 고구려 멸망하고, 자, 이제 나당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역시 멸망 이후의 사건. 그 다음에 안승이 신라에서 보도권, 이 역시, 자, 안승은 고구려 왕족이었는데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피다가 갑자기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신라로 망명하잖아요. 역시보다, 자, 고구려 멸망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것들은 뭐 연도를 보는 게 아니라 7세기 좀 큰 틀 좀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8번 문제 볼까요? 자,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고, 자, 2점짜리 문제였죠? 자, 이곳은 중국 양조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입니다. 자, 그는 당나라에 유학했대. 자, 당나라 빈공가에 급제했대. 자, 중국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격왕소서, 즉, 자, 이 황소의 난을 누르는, 자, 글을 써서 이름을 떨쳤고요. 또 하나 당에서 쓴 글을 모아서 개원필격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오는 최추원이잖아요. 특히 최추원이, 자, 신라 하대 상황, 신라가 너무 망하고 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당에서 명예와 부를 버리고 귀국해서 특히 진성양한테 개혁안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늘 답은 2번 진성양에게 시무채 10여 조를 올렸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하시고, 자, 진성양의 글을, 자, 아찬에 올리잖아요. 아찬이 육간등이에요. 육간등에 올려서, 자, 개혁을 시도했지만 진골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면서 최추원은 낙향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자, 2번이 된 거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당에 가서 군사동맹. 자, 이거 연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군사동맹 맺었던 것은 김춘추고, 그 다음에 외교문서 작성에 능통해서 청방위 문표부, 이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자, 이거는 강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화랑식이 고승전 쓴 것은 바로 김대문이고요.
그리고 한자의 음운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정리는 당연히 원효의 아들 설총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다 선지가 다 상식이니까 상식적인 거에 좀 접근하시면서 여러분 이 최치원 관련 문제는 한국사 검정에서 정말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1번 김춘추도 잘 나오죠. 단독 문제로. 자,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볼까요? 자, 이 국가, 이거 어느 나라인가요? 물어보고 있고요. 자, 다시. 자, 대무예가 대장 장문유. 자, 대무예 장문유 수군을 거르려. 자, 당나라 등주를 공격했어. 자, 그리고 당나라 현종은 급히 대문에게 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겠고 태복경 김사를 보내서 신라군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남쪽을 치게 했어. 자, 그러면 자, 신라로 하여금 치겠던 게 이 가가 어디다? 예, 발해죠. 발해. 그래서 자, 발해. 자, 대무예는 어느 왕이다? 발해. 무왕이고요. 이때 신라는 다시 당하고 다시 여러분 국교를 다시 체결하고 그리고 이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게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패했어 여러분. 이때 신라왕은 성도광입니다. 성도광. 자,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문제였죠. 이거 어느 나라냐? 신라, 당, 위에 발해 끝난 거고 특히 발해는 대시의 나라, 대무예 이거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중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이건 고려고요. 그 다음 주자감 둔 거. 자, 발해 자 3대왕 문왕 때 국립대학 주자감 두었잖아요. 답은 2번이고요. 자, 건어는 이건 신라 법흥왕입니다. 내신자평 같은 육자평 이거는 백제 얘기죠. 백제 특히 3세기 고유왕. 그 다음에 외사정 이거는 자 신라 삼국통일한 문무왕의 업적이죠. 어쨌든 자, 신라냐, 발해냐, 백제냐. 자, 이런 기본 틀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이 역시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기본이죠. 2점짜리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 그냥 합격하세요. 1점은 주는 문제고 3점 틀리더라도 2점, 이게 2점짜리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가 인물이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2점짜리 문제잖아요. 여러분한테 삼국사기가 나왔어. 삼국사기는 고려 때 쓴 앞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통일신라 얘기가 있겠죠. 자, 그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했어. 그래서 평양의 도읍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어. 바로 후 고구려 세운 애꾸는 궁의 얘기잖아요. 또 하나 궁에는 미륵불을 자처했어. 머리에 금책을 쓰고 몸에는 가사 걸치고 큰아들을 뭐라고 막내아들 뭐라고 어쨌든 내가 미륵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궁예잖아요. 그러면 자 궁예와 함께 자 임전성에서 당군을 격퇴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임전성 이거는 자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죠. 선지에 좀 종종 잘 나오는 흑치상지입니다. 흑치상지. 그 다음에 일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한 거. 자,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여러분, 자 이거는 바로 후삼국 통일했던 고려 왕건이죠. 그 다음에 답은 3번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간설을 자 이 궁예가 두잖아요. 그 다음에 청해진 이거는 장보고고 그 다음에 5월에 40분에서 무슨 검교태 안 보이네. 어쨌든 검교태보의 즉 이거는 후백제 세웠던 견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몰라야 돼요. 이런 선지 몰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알고 계시면 검정 다음 문제 볼 때도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좀 꼼꼼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죠.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자, 목종 때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요. 목종 때. 그래서 자, 그 다음 누구를 왕위에 세운다? 네, 현종. 그래서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라간 임금은 현종이다. 자, 현종 때 거란이 자 2차 그리고 3차 쳐들어옵니다. 자, 2차 때 특히 나주로 피난 갔던 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3차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의 귀대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인 거고요. 특히 이왕의 중요한 업적은 자 개경의 나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초주어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 좀 볼까요? 자, 2번. 자, 사신 저고요. 여러분, 사신 저고요. 저기요. 이거는 몽고. 13세기 몽고하고 얘기고. 그 다음, 별무반. 이거는, 자, 고려, 중기. 특히 여진하고 얘기죠. 숙종 때 윤관이, 자, 별무반을 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여기 지금 PPT가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자, 4번. 거란을 배척하고 만북의 사건. 이거는 거란하고 얘기인데, 특히 만북의 사건은 태조, 왕건 때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서희. 서희 너무너무 중요하죠. 서희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희는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때, 외교적談판으로 오히려 영토를 얻어왔던, 여러분, 자,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고려 문제에서 서희의 외교談판은 정말 잘 나온다. 자,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자, 12번 문제 볼까요? 자, 이 시대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구제도감이에요.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도감은, 자, 이거는 고려 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2019년 제가 코로나 시절에, 2020년이군요. 2020년. 자, 작년 9급에서 9급 공무원 시험에 기출 지문이기도 했었죠. 즉, 한국사 검정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 갖다 썼는데, 코로나 시절에 나올 만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구제도감, 요거 갖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고려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황차력. 이거는 조선에서 있는 거고요. 자, 동서대비원, 고려 때 있었던, 자, 국립의료기관이고. 그 다음에, 자, 사창제는 조선 얘기고요. 그리고, 자, 제2보, 특히 고려 광종 때 두었던 빈민구제급금. 그래서 뭐 고려, 광종. 그래서 고려와 관계된 것은 리은과, 자, 리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국가가 나라, 백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 폈는지 이런 긍정적 정책도, 자, 가볍게 한번 정리할 만하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의 이유. 자, 키워드는 이유에 여러분. 이런 문제 볼 때 항상 이유에 밑줄 치고, 이게 이유에 뭐냐. 자, 고려의 태자가, 고려 임금이 배아라니 후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자, 라고 말했다. 자, 강의 선무사 아무개가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못했어. 즉, 몽고하고 고려하고 6번이나 싸웠는데 이 6번의 싸움을 고려가 다 맞짱 떴잖아요. 근데 지금 고려의 왕자가 지금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세자를 만나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원간섭기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원간섭기 이후 어쨌든 몽고 얘기구나. 몽고가 원이 되는 거니까 크게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원간섭기 상황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원간섭기, 자, 이재현, 이게 바로 이재현이, 자, 바로 망건당 원간섭기에, 자, 중국 가서, 자, 이 유학자들과 교류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지금, 자, 4번이 된 거고요. 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이거는 고려 광종 때기고. 자, 김보당이 나를 일으킨 것은 무신정변 당시. 무신정변 당시 무신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최초의 반무신난. 뭐 원간섭기 전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묘청도, 자, 고려, 중기, 인종 때 사건이고요. 최충원 역시 무신직공기 얘기고. 자, 무신직공기 이유가 원간섭기니까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 자,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되죠. 여러분, 저희 뭐 연결고리든가 또는 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사 능력을 위해서 만든 책에 이 도표 제공해 드렸잖아요. 고려는 여기, 자, 고려 전기, 그 다음에 중기, 자, 특히 후기도 여기에 원간섭기를 구별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 이제 몽고하고 싸우다가 이어서 원간섭기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좀 전에, 자, 광종. 지금 1번 광종이고, 자, 2번 김보당에 나는 이 시기에 무신직공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묘청은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최충원, 바로 무신직공기의, 자, 최고의 여러분, 자, 또 무신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큰 틀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여기 만부경, 뭐, 서희, 자, 거란 2차, 자, 강감찬, 이게 다 언제? 요 시기에. 특히 만부경은 태종. 그 다음에, 자, 서희는 성종. 그리고 거란 2차, 3차는 현종.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다 나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려사에는 도표 하나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좀 큰 틀로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정말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화유산이죠. 이 문화유산. 자, 국보 몇 호. 사실은 현재는 국보에 번호 붙이는 거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는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 국보다. 자, 고려시대요.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고 베을린 기둥 그리고 주시퍼 양식 그리고 이 안에 자, 국보인. 자, 국보 이제 몇 호는 의미가 없고 자, 소조 열의 자상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였습니까? 고려 목조 건물이고 베을린 양식, 주시퍼 양식이고 그 안에 자,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다.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주시퍼 양식. 요거 약간 나왔다. 베을린 양식. 그리고 요거 지붕도 중요해요. 요런 지붕을 뭐라 한다? 팔짝 지붕. 요건 팔짝 지붕입니다. 그래서 요 지붕의 양식도 굉장히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불상 하나를 더 갖고 왔습니다. 이 안에 바로 이 불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입니다. 이거는 고려 때 만들었는데 신라 양식이에요. 여러분 신라 양식의 자, 이 고려의 불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볼까요? 자, 고려 경제 얘기. 다음 자료에 나타나요. 무조건 이건 어느 시기인가요? 자, 키워드 주전도감입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 보면 여기에 은병을 화표로 삼았대요. 속칭 활구라고 했대. 이게 키워드 여러분. 다시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자, 주전도감, 은병, 그리고 활구. 뭔가 화표였어. 그러면 이거는 고려 숙종 때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면 고려 얘기야, 고려 얘기. 자, 그리고 자, 얘는 1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가 쉽다는 거지. 자, 책문유시. 자, 이런 개시후시는 조선 후기 얘기고. 자, 송상, 조선 후기 얘기고.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 조선 후기 얘기고. 그 다음, 덕대. 자, 전문 경영인 덕대가 광산에서 나오는 거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니까 공부 안 해도 답은 4번 되는 거죠. 경시서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이거는 고려 얘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주전도감, 은병, 속칭 활구 꼭 알고 가십시오. 그 다음 16번 문제. 자,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예요. 자, 키워드 뭡니까? 조선 경국전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으니 그는 누구나? 예, 나는 정도전이죠. 삼봉정도전. 조선 경국전. 그러면 정도전의 업적 물어보는 건데 2점짜리 문제였고요. 정도전은 또 불시자편 썼잖아요. 그래서 자,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칭제권은 근국정벌론. 이거는 묘청이고요. 자, 지공고 출신으로 구지학당. 이건 다 고려 인물입니다. 자, 묘청, 최충. 자, 여기는 최충이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이건 16세기 주세붕이죠. 16세기에 자, 백운동 서원. 그리고 충청도의 대동법 실시. 이거는 자, 조선 후기 초종 때 김육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얘기한 거예요. 요런 인물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 정도전 자, 단독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지금 땡땡 신문이야. 자, 문화재청은 뭐를 자, 키워드 고려. 자, 고려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로 처음으로 보물로 정했대요. 자, 고려 역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사료, 즉 오리지널 사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책은 자,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 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해서 문정 때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자, 문종 때 완성됐어요. 자, 정인지 등이 쓴 서문에 의하면 사마천이 서술한 사기의 법례를 받아서 편찬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고려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 책이 바로 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려사예요, 고려사. 조선서 쓴 고려역사. 그래서 고려사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자, 기본적으로 고려사는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바로 뭐였다? 기전체라는 거. 기전체. 삼국사기 기전체, 고려사 기전체. 기전체는
봉기, 세가, 자, 열전, 지, 연표 등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니까 답은 2번이 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간단히 볼게요. 남북극이라는 거, 이건 18세기, 자,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건국의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이거는 고려 때 쓴 바로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고요. 그 다음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뭐 신화, 야사, 이거는 자 고려 때 승려 이련이 쓴 상공유사입니다. 자, 당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쓴 자 통사, 이거는 조선 성종 때 쓴 최초의 통사 동국통감이에요. 이런 역사서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삼국사기, 그 다음에 상공유사, 그 다음에 고려사, 그리고 기타 여기 나왔던 선지들 역사들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죠. 자, 그러면 또 키워드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게 하자고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결의를 없어서 논의하지 못했으나 이제 경들이 의논하도록 해라. 천하의 뜻을 받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 육조 직계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육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한 임금이 바로 누구였다? 태종이잖아요. 태종. 그래서 태종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 자, 바로 문화부를 폐지하고, 자, 고려 때 있었던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사간원으로 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금속갈자, 갑인자는 세종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 설치한 것은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얘기였고요. 자, 초계문신 진짜 잘 나오죠?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고요. 경국대전 완성도 잘 나오잖아. 자, 조선 전기의 성종입니다. 이런 왕들 자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2점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 3점짜리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3점짜리 지금 2개가 있었는데 순서 맞히는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흐름을 공부한 자, 친구들이 맞히는 문제죠. 자, 대사원이 아뢰기를 전국 공시는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에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된다. 잘못된 공을 없애자. 이게 바로 중종 때 조광조가 얘기한 거고, 조광조의 개혁안. 좀 이따 자, 이 조광조에 반대했던 자, 기성 관리들의 반발로 일어난 사화가 기묘사화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김효원과 심의겸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했다. 당초에 심의겸이 자,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이게 바로 언제였어요? 이거 선조 때 얘기잖아. 선조 때 이제 동인서인으로 붕당, 당이 나뉘어지는 과정. 그러면 자, 중종 그리고 선종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죠? 자, 명종이죠. 명종 때 있었던 사화는 뭐다? 을사사화. 외척끼리 싸움. 그래서 답은 1번이 됐네요. 1번. 자, 2번. 조의제문이 발달되어서 김일손이 이거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거는 자, 뒤에 갖고 온 PPT로 설명드릴게요. 특히 자, 여기 연산군 때 2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무어사와 갑자사화. 그러면 자, 이 선지. 자, 거기 조의제문이 발달되어서 김일손이 화를 입은 거. 자, 이게 바로 무어사였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 세웠다. 탕평비는 18세기 영조가 세운 거고요. 그 다음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 이 환국은 언제였다? 숙종 때 얘기죠.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 그 다음에 패비윤씨 사사 사건, 즉 패비윤씨가 사약받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갱필 등이 처형당한, 이거는 자, 바로 갑자사화잖아요. 지금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개념을 잡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자, 제일 잘 나오는 게 기묘사화고요. 두 번째가 무오사화입니다. 김종직이 쓴 자, 조의제문이 발달돼서 일어난 사건이 무오사화. 그 다음에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자, 반종국 시대 잘못된 공을 없애자. 그래서 일어난 사화가 기묘사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 인물.
자, 이 자료는 누가 지어? 왕에게 맞춰. 키워드는 성악 10도자로. 그리고 끝났습니다. 누굽니까? 이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왕과 관계되어서 자,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양묘학을 연구해서 강학파, 이건 조선후기 정제두예요. 조선후기입니다. 그 다음 일본에 갔다 와서 해동 제국기 쓴 것은 신숙주예요. 그 다음 이한향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향약까지 안 외웠다고 쳐도 어쨌든 자, 이왕과 이인은 한국식 향약 만든 사람이고 특히 이왕의 향약이 이한향약입니다. 그 다음에 사변록. 이 사변록을 조선후기 박세당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래 집남. 이거는 16세기 김장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선지도 좀 잘 나오는 선지니까 한번 갖고 가십시오. 역시 50문제다 보니까 푸는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순서 맞히는 문제예요. 자, 가부터 다 일어난 순서. 자, 가. 자, 왕은 군사를 일으켜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뒤 경운궁에서 즉위했다. 자,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강화로 내쫓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자, 이거는 인조 반정이죠. 1624년에 일어났던 자, 광해군 내리고 인조가 왕이 올라갔네요. 자,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 북쪽을 향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길 청했다. 왕이 3번 절하고 9번 읍조리는 이거 바로 뭐였습니까? 자, 인조 때 2번의 호란이 있었죠. 1차 호란이 자, 우리가 소위 정묘 호란이고요. 그리고 2차 호란이 병자 호란인데 이 정묘 호란에서는 형제 관계 맺고 자, 이 병자 호란에서는 군신 관계 맺고 그리고 삼전도에서 굴욕적 패배. 자, 이 나는 바로 자,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왕은 김상용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자, 받들어 강화도로 갔어요. 자, 여러분 이건 언제였습니까? 1차 호란 때, 정묘호란 때 왕은 강화도로 피난 갔고 자, 2차 호란 때 왕은 미처 강화도로 가지 못해서 왕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은 이때는 자, 이쪽 남한산성으로 옮기잖아요. 사건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 스토리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강조했던 게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제가 눈이 강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선조 때 임진왜란, 그리고 다시 정유재란, 그리고 다시 선조 때 일본과 국교 제교, 그리고 광해군 때 일본과 무역 재개. 자,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다시 효종 때 자, 청나라의 요구로 러시아, 즉 한자로 나서를 정벌하는 이 사건 큰 흐름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임진왜란과 여러분 여기 2번의 호란은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이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한 시기죠. 이 시기가 언제냐? 자, 진산의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 장례 때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 이거는 자, 제사 지내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윤지충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임금은 정조고 정조 때 일어났던 자, 신의 박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 답이 나왔네. 그래서 자, 답은 그냥 뻔한 얘기. 자, 이거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3점짜리 문제네요. 이거 3점을 잡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사 검정이 여러분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분 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윤지충 이거는 정조 때 신의 박해 확실히 잡아두십시오. 자, 그다음 23번 문제 보세요. 또 자, 이 왕이 누구냐? 자, 청나라의 인질로 즉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자, 하지만 냉혹한 국내외의 현실로 북벌은 미완의 꿈으로. 지금 누굽니까? 현종이죠. 효종이죠. 효종이 소현세자였고요. 자, 소현세자 아니었죠. 복림대군이죠. 자, 복림대군이고, 자, 소현세자는 바로 효종의 형이고, 어쨌든, 자,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된 거죠. 그러면, 자, 효종 때 아까 좀 전에 보였어요. 우리가 아까 그도표. 낯선정벌. 자, 뒤로는 청을 치자, 원수갑자 했지만,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
분신관계 맺었잖아요. 청하고. 그래서 청이 나선, 즉 러시아 정부를 요구했을 때 청과 함께 자 가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2번 볼까요? 장룡영은 정조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이고, 그 다음 동국문헌비고 한국학 백과사전은 영조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요. 그 다음 수조권이 세습되었던 수신전 휘량전. 자, 수신전 휘량전 폐지된 곳은 이게 직전법이거든요. 직전법은 자 조선 전기 세조 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런 선지도 놓치지 마세요.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24번. 자, 이제 조선 후기 경제 다시 시기 물어보죠. 여러분 이 시기에서 여러분은 이게 조선 후기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공부 좀 하신 분은 이거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쓴 자, 책인데 그러나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은하는 영경, 즉 중국하고의 무역에 모두 써버렸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자 은이 부족해. 자, 이게 조선 후기 우리는 일본서 은을 수입했고 또한 국내 은을 개발해서 청나라에 수출했습니다. 바로 이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알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 시기 상황. 자, 연표의 외관에서 요거 잘 나와요. 얘는 조선 전기 세종 때였잖아요. 자, 전기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는데 조선 전기 삼포는 어디다? 부삼포, 제포, 그리고 연포입니다. 그리고 임질한 이후에 다시 국교가 재개되고 광해군 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후기는 일본하고 무역은 부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로지 부산에서만. 부산포, 부산에서만. 그래서 자, 부산 말고 제포, 연포 나오면 조선 전기고요. 자, 계약조 이거 세종 때고. 자, 과전법 그냥 이거는 자, 고려말 공량왕 또는 조선 태조 그래도 맞고. 자, 고추담배 이미 쟤는 풀었고요. 화통도감은 고려말 최무선이 두었던 자, 이 화포 만드는 기구였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물어보는 기본 문제. 자, 그 다음 다시 자, 25번. 자, 이 왕이 누군가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왕은 늘 양력의 패달 염려에서 군포 한 필을 감하고 균역정. 자, 키워드 양력의 패달 염려에서 군포 한 필로 감하고 균역정.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자, 영조 관련 문제죠. 자, 2점짜리 문제네요. 그러면 자, 영조의 업적이 뭐냐 이거죠. 자, 영조는 특히 청계천을 넓히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청계천에 자, 이 넓히는 사업을 해서 준천사라는 걸 두고 홍수에 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동문휴고는 자, 정조고요. 전분 육두법은 세종이고, 그 다음에 총융청 수호청 이거는 인조 때 자, 둔 거고, 그리고 삼정 이정청은 자, 임수밀란을 자, 해결하기 위해서 철종 때 두었던 겁니다. 정말 이것도 자, 너무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26번 문제 볼게요. 자, 지리서. 다음 가부터 마에 들어갈 지리서고. 자, 이런 문제가 3점짜리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3점짜리 문제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기본적인 문화사 문제. 자, 이중한의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동국여지나 조선방역지도. 자, 어쨌든 자, 팔도 지리지를 창고에서 성종 때 완성한 것은 맙니다. 자, 조선방역지도.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정상기가 백리척, 즉 100분의 1로 축소하는 걸 자, 고안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조선 후기 자, 영조 때 만든 자, 동국지도. 동국지도는 세조 때 만든 동국지도도 있고요. 영조 때 만든 동국지도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없기. 그 다음에 한춘이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한 거. 이거는 해동역사예요. 해동역사는 역사책이고요. 대동여지도는 지도지. 잘 아시는 자, 우리가 김종우가 만든 지도고요. 그 다음에 복고 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 여러분 이런 어디는 살기 좋고 이런 거는 이중한의 택리지 얘기입니다. 이중한의 택리지가 한국학 백과사전이죠. 그 다음에 목판으로 인쇄되었고요.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서 자, 목판본 즉 지도의 대중화를 자, 도모했던 이게 바로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 지리서, 지도 이런 것들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 관련 문제. 이런 거는 여러분 또 나오니까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였고요. 자, 27번. 자, 이 문제는, 자, 홍대용 관련 문제죠. 자, 홍대용이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는 과학기술의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헌정되었다. 그는 천문학의 조예가 깊어서 이거죠. 기존의 혼천을 개량했습니다. 여러분, 15세기 세종 때 혼천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개량한 사람, 이게 조선 후기, 자, 18세기 홍대용이란 말이에요. 실학자. 그래서 홍대용은 단도로 너무너무 잘 나오죠? 홍대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의사문답이, 자, 답이 됐네요. 자, 나머지 볼까요, 여러분?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주기, 이것도 잘 나오죠? 자, 특히 수원성 만들 때, 수원화성 만들 때 정약용입니다. 이거 뭐 무조건 여러분, 이것도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 나왔던 선지. 자, 작용론은 여러분 세종 때 장영실을 중심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상의학, 인간의 체질. 자, 너는 뭐 태양이냐 태음이냐, 이거는 19세기 이재마의 동의수세보. 그 다음에 자, 서양의 과학기술 정리한 지구전요. 여러분, 지구전요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19세기 천재 자, 과학자 최한계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홍대용 그리고 정리학용입니다. 물론 15세기 여러분, 자, 장영실도 잘 나오지만 세종 때.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 자, 3명 정도는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 자, 적도의 우두머리인 성은 홍이요. 이름은 알 수 없고. 우군칙, 또 아문계가 그의 부하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홍의를 일으켰고, 적을 도발하라. 이게 바로 홍. 우리가 아는 홍은 뭐예요? 홍경래 아니죠. 자, 1811년 이 왕은 순조고요. 그래서 자, 홍경래 낭과 함께 물어보는 거. 자, 평안도 지역에서 19세기 일어났던 최초의 밀란. 평안도 서북이란 차별대우로 일어난 거. 답은 4번이죠. 뭐. 자,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이거는 임수밀란이에요. 그 다음에 조병갑의 탐화. 여러분 여기 특히 이건 이제 4번으로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적과 북적. 자, 2번과 5번은 동학농민운동 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자,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이거는 1882년에 일어나는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 밀란, 19세기 최초의 밀란, 자, 1811년 홍경래 난, 그리고 1862년 임수밀란.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여러분 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만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볼까요? 자, 가와 나, 식이 있었고, 또 식이죠. 자, 지금, 자, 이 문제도 2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대항대비께서 정교하기를 뜻을 내리시기를. 자, 이번에 이렇게, 자, 키워드 만동멸을 철폐하고. 그럼 여러분, 만동멸 철폐한 것은 누구였다? 흥선대원군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최익현이 상소 올려서, 자, 대원군 빨리 내려와라. 그럼 우리는 이게 몇 년, 뭐 대원군이 만동멸 철폐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원군이 집정했던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대원군 집정 시기 1863년부터 1873년.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시기에 자, 대원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에 여러분 요게 요 시기에 두 번의 양료가 기억나야 되고, 병인 양료, 신미 양료. 이 두 번의 양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척하들을 세우잖아요. 그 답은 3번 된 거죠. 키워드. 그래서 기본 틀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이건 뭐 복습인데, 신식군 별기군. 이거는 자, 대원군 여러분, 자, 이제 내려가고 82년에 별기군이 창설되잖아요. 그래서 이 별기군이 여러분 81년에 창설되고, 그리고 자, 이 별기군에 반대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부는 1896년이고요. 그 다음에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일어난 사건은 84년 갑진정변이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도 되게 중요한 조약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조약인데, 이거는 임어군란 결과 82년에 맺었던 조약이죠. 53에 들어가면
제가 또 이런 조약들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무조건 이거 여러분, 이도표 기억나시죠? 흥선대원군 1863년부터 1873년 이 시기. 그리고 이어서 강화도 조약. 자, 조일 수호조교 부록, 조일 통상장정. 그리고 자, 80년 조선 책략, 82년 이모곤란. 또 하나, 이모곤란 전에 미국하고 조약 맺은 거. 그 다음에 84년에 갑진정변. 그리고 또, 자, 85년 거무도 사건. 그리고 89년 방공 사건. 이렇게 흐름으로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자, 우리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절단. 자, 음청사는 어디, 뭐뭐로 청에 파견된, 된 거죠. 청에 파견된 김윤식이 쓴 일기다. 끝났습니다.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은 영선사잖아요. 그러면 자, 영선사는 갔다가 청나라에 여러분 군사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잘 되지 못해서 원래 목표는 3년이었는데 1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기기창을 세우죠. 1883년에. 답은 그래서 1번 된 거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나올 때 몰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세완사는 임질이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파견했던 자 관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책략, 좀 전에 조선책략. 자, 뭐였습니까? 조선책략은 요 앞에 다시. 자, 수신사. 2차 수신사로 나갔던 김홍집이 들어오면서 조선책략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민영익, 자, 홍영식, 서강범, 이들은, 자, 미국에 파견됐던, 자, 보빙사였고요. 보빙사. 그 다음에, 이건 좀 한국사 검정에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 마치 암행어사처럼, 여러분, 비밀리에 나갔던 것은, 자, 신사유람단 또는 조사식찰단이에요. 조사식찰단.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신사유람단이라는 말 대신에 조사식찰단 이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종종 나오니까 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사 검정 여러분 문제가 너무 기니까 우리 잠깐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자, 이어서 자, 근현대사 문제 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자, 이어서 31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 상황 이후에 여러분 역사란 흐름이다. 자,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을 물어보는 건데, 자, 진무새 아무개가 쓴 장계, 즉 문서에 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초지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지진. 자, 여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저의 불찰인데, 광성보에서도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으니 저의 죄가 너무 큽니다. 자, 라고 했다. 이에 정교하기를 병가의 승패는 늘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자, 승리하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저 흉측한 무리들이 지금 다소 물러가긴 했으나 목전의 방비를 더울 소홀히 할 수 없다. 자, 광성보에서 우리는 기억하실 게 신미양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신미양요 때 어지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여러분 어쨌든 적과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1872년 사건이 뭐냐? 자,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이거는 제너럴 셔먼 사건이고 1866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로즈 제독이 자, 양화진을 침범합니다. 자, 이 로즈 제독의 자, 양화진 침범. 자,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자, 1866년 병인양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했죠. 자, 일본 군함 자, 이거 1875년 운요 사건이고요. 그 다음 조선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습니다. 처형. 그래서 결국은 자,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병인박해 1860년 사건이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거 이후의 사건이 뭐냐? 그냥 신미양요 자, 이후의 사건으로 가야 되니까 답은 자, 4번 된 거죠, 뭐. 그러니까 큰 틀만 잡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2번 문제 볼게요. 자, 32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건. 자, 그러면 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1년의 과정에서 수명의 조선 고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하면서
서울 주재 청곡 수비대하고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패배한 일본인들은 제물포로 자 후퇴된다.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자 여러분이 자 사료가 좀 낯설어서 자 좀 그렇지만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짜면 답이 나와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1년의 가정에서 수명의 조선인 고관들이 죽었습니다. 조선인 고관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갑신정변이었잖아요. 급진개합파들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조선의 자 온건개합파들을 제거하려던 사건. 그래서 몇몇의 조선의 관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 일본 호위대가 개입했다 이거. 갑신정변 당시 자 김옥균이 일본 공사관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호위대가 개입하면서 자 청곡 주재 수비대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갑신정변이 패배하게 되면서 자 일본도 제물포로 물러가게 됐다. 자 갑신정변 물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료는 낯설지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신정변과 관계되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 자 얼른 자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죠 여러분. 답은 5번. 이게 자 위로 갔네요. 자 조선과 일본이 한송조약을 맺었고 또 하나 청과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 과정 받으시고요. 자 일단은 자 최익현 민종식 등 자 이거 뭐 전혀 관계 없고요.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9번 신짜 이건 좀 잘 나오죠. 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얘기하는 거고 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여러분 김기수가 수신사로 이거 뭐 갑신정변 결과가 아니죠. 임어곤란 결과죠. 임어곤란 결과 자 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특히 자 이 김기수가 수신사로 가게 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 임어곤란 결과 또 저희가 자 수신사가 또 파견됩니다. 근데 여기는 김기수니까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네요. 그 다음에 외규장각이 자 이 외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한 것은 바로 무슨 사건? 병인양요 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점짜리 문제였지만 여러분이 되게 낯설었던 문제였었죠. 자 우리가 살펴볼 문화유산 자 동고산성 잘 몰라 여러분. 근데 키워드가 있네요. 자 견훤이 세운 자 후백제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러면 견훤이 자 후백제 어디서 세웠어? 그러면 전주에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자 태조 이성계 어진을 모셨던 곳으로 그 옆에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 여러분 지금 전주가 핫한 도시인데 전주에 뭐가 있습니까? 예,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자 역사 사고가 남아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사고가 불탔지만 다행히 전주 사고는 남게 되죠. 그래서 전주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전주와 함께 자 물어보는 건데 자 김원창이 반란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는 자 통일신라 자, 신라 때 얘기죠. 통일신라 때 김원창의 반란 어디서? 공주에서. 자 성황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곳. 자 백제 성황이 어디였습니까? 부여죠. 그 다음에 자 동학 농민구들이 정부와 화약을 맺었던 곳이 전주잖아요. 전주화약. 그래서 답은 3번 된 거고요. 자 강우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 이건 어디예요? 서울역이죠. 그래서 서울역에 가면 강우규 동상이 그 앞에 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립이 배수의 제를 치렀던 곳.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충주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고산성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자, 쫄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34번 문제. 자, 2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가부터마, 자, 제국주의들이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자, 이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물론 이건 없었지만, 자, 우리가 요걸 한번 제시하면서 볼게요. 자, 독일은 뭘 바꿨다? 강원도 당연의 금강권 얻어갑니다. 자, 1번은 경부선. 자, 1번이 부설하죠. 그 다음에 운산, 항상 미국, 미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운산, 영국은 은산. 은산 금강권. 그 다음에 러시아는 울릉도 산림권. 그 다음에 경인선은 미국이었잖아요. 프랑스는 뭐예요? 프랑스는 경의선이잖아요. 경의선. 자, 아가파철을 계기로 온갖 이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특히 보세요. 자, 러시아는 여러분 이쪽 지역. 러시아가 여러분 연해주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쪽. 자, 종성,
경성, 자, 이런 두만강, 그리고 압록강, 그리고 여기 울릉도, 산림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독일은 당연. 그 다음에, 자, 특히 철도. 미국이 제일 먼저 얻어냈다. 경인선. 그러나 좀 이따 철도는 일본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자, 경부선, 일본이. 그리고 경의선은 프랑스가 차지했지만, 결국은, 자, 일본이 마지막 완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정확한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다 보지 말고, 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5번 문제. 자, 밑줄기은 개혁입니다. 자,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했던 군국기무처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없어져요. 자, 이제 좁혀집니다. 자, 이제는 김홍집과 박용호. 여러분, 이게 1차 갑오개혁 때는 김홍집 내각이었고요. 자, 2차 갑오개혁 때는 김홍집, 박용호, 서강범 이런 사들의 연립 내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2차 갑오개혁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2차 갑오개혁 때 뭐였습니까?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 통리기무암은 이거는 뭐 여러분 자, 물론 고정되지만 그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1880년에 두었었죠. 그 다음에 청나라 연호 쓰지 않고 개국 연호. 이거는 바로 1차 갑오개혁 때네요. 자, 공사노비법 혁파하고 과부의 제가 허용하고 한마디로 신문제 완전 없앤 거 1차 갑오개혁 때 얘기. 자, 6조 조선의 의정 밑에 있었던 6조를 파람으로 바꾼 거 1차 갑오개혁. 그래서 결국 여기 3번, 4번, 5번은 1차 갑오개혁 내용이니까 항상 1차와 2차를 좀 구별하는 훈련을 꼭 하십시오. 자, 이런 수업에서 그렇게 해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밑줄은 특사가 파견된 배경이에요. 배경 물어보겠습니다. 배경. 자, 이유종. 네덜란드의 만국 평화회의에 갔어. 자, 이유종. 여러분, 이상설, 이준, 이 세 명의 미스터리가 자, 회의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1907년 왜 만국 평화회의에 이들이 갔을까? 1905년에 있었던 바로 을사늑약의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번 된 거죠. 그리고 항상 1907년 사건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먼저 헤이그 특사 파견. 자, 이걸 계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조선왕조 27대 마지막 왕 순종이 즉위됐고, 그리고 이어서 한일 신야백을 맺잖아요. 자, 한일 신야백 맺고 나서 다시 한 달 뒤에 어떻게 했다?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죠. 자, 고종 강제 퇴위. 당연히 이 조약 이후 얘기고. 그 다음, 자, 총독은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얘기고. 자, 기후각서는 1909년 얘기고. 자,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18년에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 요 1907년 이해가 정민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두시고 순서대로. 그리고 자, 왜 특사 파견했어? 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37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죠, 여러분. 자, 이 연표입니다. 그러면 자, 키워드 보세요. 한국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 자, 지금 서울 근처에 각 지방의 의병이 모여서 서울을 치고자 한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서울 진공작전. 연도 언제? 1908년. 이거 너무 중요한 연도고요. 그래서 답은 정해진 거죠, 뭐.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2점짜리 문제네요. 기본적으로 자, 꼭 알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의병 관련 문제는 너무 잘 나오죠. 자, 38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단체입니다. 이 책은 자, 이 단체가 국제연맹의 한국 독립을 자, 호소하기 위해서 편찬한 것이다. 여기에는 삼국시대 이후에 한일 관계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일제 잔혹한 식민 통치 방식과 3.1운동의 전개 방식. 자, 여기 써 있네요. 한일 관계 사료지. 이거는 자, 1919년 3.1운동 결과 구성된 통합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이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임시정부의 활동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은 뭡니까? 여러분 얼른 보세요.
독립운동 장을 마련해서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 발행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자,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의열단에서, 자, 김원봉이 만든 거죠. 특히 193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은 조선어 학회에서 한 거고요. 태극서관, 이거는, 자, 신민회. 1907년에서 1911년에 있었던 신민회 활동이고. 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 학생운동에, 자, 이 진상을 파악했던 것은 신간회고. 그러면 잘 나오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임시정부는 뭐 여러분 두 문제, 세 문제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임시정부입니다. 꼭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지역사 문제. 역사는 또 이 땅, 지역이 중요하다. 자, 답사 가는 거죠 뭐. 자, 신석기 출발. 제일 먼저 부산 동삼동 패총으로 갑니다. 부산이네요 이미. 자,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정발의 충절 정공당 갔고요. 임시수도. 자, 우리가 또 임시수도 뭐였습니까? 6.25 전쟁 중에 잠시 부산이 자 임시수도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 안희제와 백산상해. 자,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자 임시정부가 부산에 백산상해 두고 여기 안희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 부산이네요. 그러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는 거죠. 자, 박지혁, 의열단 박지혁이 자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초성으로 기억하라. 조금 치사하지만 자 박지혁, 부산 이렇게 부산경찰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 나머지 자 28, 자 지금 민주화운동. 자 이거는 4.19 혁명 당시 대구에서 1960년 자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서울 덕수궁 석조전이잖아. 그 다음에 강주령 열사도 중요하죠. 이거는 평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주 문제철에 행포해 봤어. 농민들이 소작쟁이. 이거는 자 암태도 소작쟁이. 이 암태도 소작쟁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 암태도는 지금의 여러분 신안을 얘기하죠. 신안. 그래서 암태도 뭐 이런 지역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산의 역사 한번 봐두십시오. 또 한국사 검정에 요것만 단독으로 낸 적도 있었었죠. 그래서 그럼 뭐, 자, 부산 역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40번 문제. 자, 이 단체가 뭔가요? 자, 가에서 설립한, 자, 출판사인 개벽사죠, 개벽. 그리고 뭐, 이거 별공고, 이런 잡지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별공고는 개벽이 일제에서 폐간된 후 발간되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자, 개벽, 개벽사. 자, 이거는 천도부입니다. 잡지 개벽. 그러면 천도교와 함께, 천도교는 특히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날 제정했고, 소년운동, 방정환 선생과 함께.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이거는, 자,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불교. 자, 그 다음에, 자, 중강단 조직. 이건 1909년. 연도도 중요하고요. 이건 대종교입니다. 특히 대종교가 왜 중요하다? 당군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제학동은 기독교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자, 확실히 여러분, 자, 이 천도교, 그 다음에 대종교,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뭐, 1번 원불교 이런 건 좀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건 단독 문제 되지 않지만, 제가 여기 중강단, 그 다음에, 자, 자, 천도교, 이런 건 좀 단독 문제로 좀 잘 나오죠.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단체. 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차별 철폐,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등등등 여성의 자 인권을 강조했고 여성 노동자들 모임. 자, 바로 신간의 여성자매단체 근회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친 여성 자 유일당운동 자 근회 1927년에 만들어졌고 1931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신에 때로는 근위의 강령도 잘 나와요. 자매들이여 모두 뭉치자 이 얘기. 조선 자매들이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요. 뭐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지금 뭐 그 부분 그거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42번 문제. 자, 문제 이 시기 일제 강점기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 국가 총동원령, 이게 답은 여러분 국가 총동원령이 키워드가 됐네요. 위반했다는 제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자,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1937년 이후 일제 침략 특히 3단계 미쳐 날뛰는 중일전쟁 이후 상황. 그러면 자, 원산 총파업. 자, 원산 총파업은 언제였어요? 1929년에 있었습니다. 자, 태영령은 1912년에 두었고요. 3.1운동을 기점으로 없애죠.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20년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선학회 사건은 1942년이니까 당연히 답은 자 3번 된 거죠. 37년 이후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자 밀립대학 운동은 1920년대에 전개됐던 거고요.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연도를 정확히 뭐라 되지만 그냥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자 40년대 그런 상황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한국사 검정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냥 기본 패턴이죠. 자, 이어서 43번. 자, 인물사 문제. 이 인물. 자, 대한제국 무관 출신으로 신민의 멤버였어.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민족운동 전개했어. 자, 사회주의자였어. 그래서 한인사회당 창당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어. 그리고 자, 해방된 조국에서 건국군장.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자, 상당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잖아요. 이 문제 틀려되지만 이제 나왔으니 풀고 가시겠죠? 자, 바로 자, 이 문제와 함께 자, 여러분 지금 이동희 얘기였고요.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주도했다. 이상설 이동희가.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됐네요.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연안에서 자,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한 것은 이거는 김두봉입니다. 그 다음에 서전서수 이거는 뭐 신민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고종의 밀지를 받았고 독립의군부 이거는 의병장 임병찬. 그 다음에 의열단 활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 1923년에 신초생이잖아요. 조선혁명선언도 진짜 여러분 잘 나오죠. 그래서 확실히 한번 봐두시고 이참에 자 이동희 그리고 또 하나 이상설 이런 인물들 확인해 보십시오. 좀 한국사 능력에 제가 인물사는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44번. 자, 무장 독립운동. 자, 이제 시기 또 물어보는 문제인데 2점짜리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라는 얘기죠. 자, 북간도에서 주둔한 아군 700명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00명을 발견했어. 아군을 지휘했던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해서 120명을 살상하고 도주해서 뭡니까? 봉오동 전투 1920년. 다시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붕 자 등이 자 조선 중국 의영군과 합세해서 이게 한중연합작전이었고요. 자 특히 영릉과 전투 연도 몰라야 되지만 조선혁명군 여기는 1930년대 여러분 초반기 자 전기 얘기잖아요. 뭐 물론 연도 써볼까요? 32년 얘기지만 그러면 자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 너무 많죠. 자 옳지 않은 거야. 자 자유참변 1921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어서 1923년부터 1925년 사이에 상군부 또는 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됩니다. 자, 간도참변 1920년이고 자,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이고 그 다음에 미세협정 1925년이고 그 다음 스탈린,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많은 한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됐던 민족의 대이동 엄청난 실현 이건 1937년이고 그 아닌 것은 자 5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 이런 선지는 또한 엄청 잘 나와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PPT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상가자 참정신 혁이와 도코시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쨌든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참변 그리고 다시 삼부의 통합 그리고 미세협정. 자 이어서 자 1920년대 말 30년대 자 만주에는 한국 독립군 뭐 독립당까지 몰라야 돼요. 그리고 자 조선혁명군 자 한국독립당은 김자지 이끌다가 김자지 죽게 되면서 지청천이 여기는 양세봉이 그리고 여기는 중국 호로군 그래서 우리가 도코시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터 계속 나오죠. 매번 또 나오고 그다음 여기 자 조선혁명군 의용군 영릉과 흥경성 영흥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 순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이거는 꼭 기억하시네요. 자 다시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 군대. 자, 이것은 독립운동가 조성환이 태어난 여주의 보통리 고택입니다. 그는 1940년 키워드를 잡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뭐를 주도했고 군인이었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게 뭐예요? 광복군이지. 1940년. 그러면 광복군의 활동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보이죠, 여러분? 4번 국내 정진군을 조직했고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지만 물론 실패했습니다. 자, 나물 선지도 잘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숙마학교는 멕시코에서 1905년에 노동이민 갔던 자, 우리 한인들이 결국 1910년 돌아오려고 했더니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멕시코에서 만든 자, 우리 독립학교였잖아요. 1910년에.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 좀 전에 봤고 이곳 한국 독립군. 자, 그 다음에 중국 팔로군과 함께 이거는 자 1942년에 요거는 조선의용군이에요. 김두봉이 이끄는.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즉 중국 안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입니다. 1938년에.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 멤버 중에 자 김두봉이 빠져나가서 저 중국 공산당 이끌었던 팔로군과 함께 이들이 자 또 소련하고 또 맞짱 뜨잖아요. 이런 과정. 자, 그리고 자 이제 현대사 들어가네요. 자, 밑줄은 이 사건 또 이유. 이게 뭐냐? 이유? 그러면 자 4월달 사건이고 부정선거야. 그래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됐던 마산 자 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 그럼 4.19잖아요. 1960년 4.19 혁명 이후 상황. 그러면 4.19 혁명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스만 대통령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 무너지고 허정에 의한 과도 정부 세워지고 자 이어서 3차 개헌 들어간다.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 양원제 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죠. 뭐 3번.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요. 한번 나머지 볼까 여러분. 자 여기 조봉합을 중심으로 진보당은 1956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진보당 창당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당 사건이에요. 진보당 사건은 1958년이죠.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9월에 자 우리가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설치되는 거고 귀속재산 제1번에 놔두고 한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신한공사 이건 미군정기 1946년에 그 다음에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 개헌 소위 이거를 부산 정치파동이라 부르죠. 6.25 중에 1952년 소위 1차 개헌 또는 발췌 개헌.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선지도 잘 나오니까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시 다음 사건 또 이유네요. 이유. 이 사건 이후에 자 사건이 뭐냐. 자 시사 만화로 보는 현대사입니다. 이 만화는 민생고를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했다. 자,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180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서 신민당사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1,000여 명의 무장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했다. 한마디로 키워드 뭐야? YH 사건 또는 YH 무역 사건이 부른다. 자, 1979년. 여러분, 1979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자, YH 사건 이후 자, 부마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답은 그래서 자 1번 된 거죠. 자 3.1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자 유신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를 좀 전에 얘기했던 4.19 혁명 결과 일어났던 3차 개헌이고 자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 자 6.3 시위는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시위입니다. 한일협정이 1965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64년에 그 다음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주장하면서 분신했던 사건 1970년 우리 현대사에 또 좀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79년 다시 사건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현대사 여러분 각 정부 이스만 정부 그러면서 지금 자 발췌 개헌 다시 자 4.19 혁명 결과 자 허정에 의한 과도 정부 이후 3차 내각 개헌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리고 이어서 다시 박정희 정부 그리고 유신 정부 특히 유신 정부 끝자락 1979년 자 YH 사건
부마항쟁, 그리고 뭐였습니까? 여기, 12.6 사태, 그리고 12.12 사태, 그리고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다시 전두환 정부 때 8차 개헌,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잘 나오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이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부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48번 문제 보세요. 이렇게 이게 어느 정부? 자 프로야구 6개 구단 창단, 언론 통제, 보도 지침, 호언철폐, 국민대회. 자 이게 다 언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이 87년 4월 13일 날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죠. 국민은 직선제 요구했지만 그는 간선제로 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언철폐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러면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 고향 박무단이 1985년에 일어났잖아요. 자, 그럼 1번. 자, 7.4남북 공동선언은 1972년이었고요. 자, 개성공단 착공식이에요. 착공식. 일단은 개성공단을 만들자. 이거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착공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 금강호 타고 금강산 관광. 자,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처음에 해로로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에 공식 발표됐고요. 자, 여기는 어디? 노태우 정부 때 얘기잖아요. 어느 정부냐? 다시 한번 정부의 특징을 받으시고요. 자,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다시 49번. 자, 이 문서가 작성된 이유입니다. 이유. 그럼 얼른 키워드 잡으신대요. 자, 미셸 캉드시행 총재 몰라요. 자, 첨부된 경제계 각서에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실행할 정책이 요약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길로 이끌 수 있다. 쭉 가다 보면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요청합니다. IMF죠. 자, IMF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7년에. 그러면 1997년에 이후의 사건이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볼까요? 전국 민주노총 총연합회, 소위 민노조. 자, 민주노총이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릴까요? 1995년에.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오죠? 저유가 저금이 젖달는 3정황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성립파동은 1979년 얘기잖아요. 이 78년 그래도 맞고, 여러분, 79년 그래도 맞고, 이 파동이 결국은 YH 사건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도 잘 나오죠? 여기에 금융실명제 들어가고, 여러분, 바로 김영삼 정부의 정책으로 들어가죠. 1993년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얘기잖아요. 이어서 마지막 50번 문제. 자, 1점짜리 주는 문제죠. 통일정책.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자, 국제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언제? 1991년에. 자, OECD에 드디어 회원국이 됐습니다. 뭐요? 김영삼 정부 때. 여기는 노태우 정부 때, 여기는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6년에 OECD에 가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이거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답은 하나, 둘, 셋, 가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8월 7일 날 있을 54회 한국사 검정의 파이널로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좀 여러분 꼼꼼하게 좀 봐드렸고요. 문제의 답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지까지 보면 이게 또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공을 들인 게 있어요. 47회 요게 검정제도가 바뀌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정제도 바뀌는 그 시점에서 제가 47회 요 기출문제 갖고 한능검을 뽀개는 이 특강 너무너무 잘 찍어드렸으니까 이건 무료예요. 요걸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파이널 특강을 요걸로도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여러분 여기 저희 유튜브 선왕사 채널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방문각, 또는 우리가 방문각 임용 사이트 들어오셔서 한능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우빈이었습니다.